아유, 오늘은 2명 나와줘서 고마워. 네. 그래. 우리 촬영 감독님 잘 부탁해요. 그래, 오늘은 궁금한 게 뭐라 그랬지, 여보?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뭔지는 알아? 몰라요. 검사가 법원에 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는 기한이야. 아, 그래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아니면 공소시효를 넘겨서 처벌을 못한다. 이런 게 나오는 거구나. 그렇지. 그 시효가 넘어가면 처벌을 못하게 돼 있지. 그래서 그 중대한 범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좀 길겠지. 예를 들어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아예 없어. 없지. 무기한이지. 그런데 그 경미한 범죄들. 예를 들어서 절도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7년. 그 다음에 강도죄는 10년. 그 다음에 경제사범은 금액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공소시효가 적용이 돼. 그럼 저기 얼마 전에 기사에 나왔던 쌍방울 그룹 회장, 그 사람은 경제사범인 거지? 아, 쌍방울 그룹의 전 회장 김성태 씨. 응. 경제사범에 해당되는 거지? 경제사범인데 금액이 엄청 크지? 너무너무 크지? 크지? 횡령배임한 금액이 뭐 수십억, 수백억 단위니까 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5년이 적용이 되겠지? 근데 이 사람이 해외로 도피한 거잖아. 지금 황제 도피하고 있다 그러지? 그러면은 도피를 하게 되면 어. 공소시효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어떻게 하게 되면? 해외로 도피하게 되면. 아, 그래. 만약에 국내에 계속 있어. 국내에서 도망 다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이 돼 버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소시효가 10년짜리면은 10년 지나면 처벌을 못 해. 근데 해외로 도피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의 그 검찰이 해외까지 이제 그 힘이 미치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엔 잡기가 어려워지지.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되게끔 법으로 만든 거야. 현실을 반영한 규정이야. 그건 합리적이다. 그렇지. 그러면은 모든 그 해외 도피범들은 전부 공소시효 정지? 그렇진 않아. 또 예외가 거기에 있어? 또 예외가 있어. 뭐냐면은 해외에 나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유학을 하고 있었어. 그럼 학교를 마치기 위해서 나가 있어야 되지. 다시 나갈 수 있잖아. 아니, 범죄자가 또 뭐 굳이 공부를 마치냐? 내가 맡은 사건 중에 그게 있었어. 최근에.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박사 과정이 보통 이제 몇 년 오랫동안 지속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나가서 공부를 했어야 됐어, 실제로. 그 기간만큼은 공소시효가 어떻게 돼? 정지되면 안 되지. 정지되는 건 불이익이니까.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간 게 아니거든. 아니면은 뭐 자기 사업체 같은 경우가 있어. 근데 사업체를 자기가 나가서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은 안 돼. 그 경우에도 어떻게 돼? 그 경우에도 당연히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게 맞겠지. 그치? 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다가 연락 두절되면? 연락 두절되면은 그건 이제 처벌을 면할 목적이 생긴 거지. 그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역시 공소시효가 딱 정지됐다가 이제 다시 이 다음에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진행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해외로 나가 있다 하더라도 공부 혹은 사업 이런 걸 실제로 하고 있다면, 그렇지. 그리고 연락도 계속 된다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나갈 경우에는 그 자기 전화번호 있지. 전화번호,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자기 그 거주지 주소,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에 꼭 미리 알려두고 나가야 돼. 그때만 예외 조항이야? 이게 요령이야. 외국에 나갈 일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요령이야. 그런 것들을 수사기관에 일방적으로 통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나는 도망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게 증명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계속 진행이 돼 버려. 그러니까 그 혐의를 받는 사람한테는 유리한 거 있지. 그럼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공소시효라는 것은 범죄마다 다른데 중대한 범죄는 길고 경미한 범죄는 짧고, 근데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김성태 씨처럼. 그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김성태 씨 같은 경우는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도망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 15년 지난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도 처벌이 돼. 왜?
공소시효가 정지된 거였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도망가 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그러네. 그 점을 알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해외에 다시 나가는 목적이 어쩔 수 없는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 경우, 유학을 위한 것이라거나 자기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이러한 합리적인 목적이 있을 때는 돼. 괜찮아. 그럴 때는 수사기관에 반드시 자기 연락처나 주소, 이메일을 알리고 가면은 굉장히 이로운 거니까 기억할 필요가 있겠지? 뭐 우리가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 공소시효 해외에 그 나갈 경우에 공소시효를 걱정할 일은 별로 절대로 없을 거라고 없지요. 생각을 해. 그런데 어쨌든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건 몰랐네. 그 알고 있으면은 그래도 도움이 되시겠지? 그 다음에 알겠어요. 네. 옛날에 왜 그 한보 그룹 회장 정태수 씨라고 했었는데 아, 그 사람이 뭐 2007년경인가 그때 이제 해외로 도피했었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조희팔이라고. 조희팔 씨 맞지? 나 들어본 것 같아. 그 4조 원 넘게 다단계 사기를 치고 도망갔던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 해외 도피 중에 다 돌아가셨어. 죽었어. 현지에서. 객사해버렸어.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말로가 안 해외로 좋네. 도피해봤자 말로가 안 좋은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말로가 안 좋으니까 도피하지 말고 죄를 처벌을 지었으면은 빨리빨리 처벌을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러한 얘기를 곁들여서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네네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아? 뭐야?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저에 대한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